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 전문가 도움, 선임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났지만 합의는 나중에 치료 다 끝나서 할 건데 굳이 지금 선임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이 사고 초기부터 맡아야 사건을 의뢰해야 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빨리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고 초기에 알아보셔야 할 것들이 좀 많아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가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교통사고 신고가 됐을 경우에 사고 내용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었다 했을 때 뭘로 의존하겠어요? 뭘로 조사하겠어요? 당연히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사고를 조사를 하겠죠. 근데 내가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일단 가해자부터 부르겠죠. 그럼 가해자가 이제 진술한 토대로 뭔가 사건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피해자인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초기에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진술하러 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좀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찰 조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불이익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당한 사고가 13대 중과실 사고다. 그리고 내가 뭐 사망한 가족의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중상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형사합의 관련해 가지고 가해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형사합의서를 쓰자는데 이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할 때 꼭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다는데 어떤 서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료 끝나고 민사합의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합의 관련 문제도 준비를 잘 못했을 때 불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료 관련해 가지고 입원은 얼마나 해야 될지, 수술 이후 퇴원하라고 하는데 다음 치료병원은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간병인은 얼마나 쓸 수 있고 상급 병실 얼마나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초기의 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요, 보험회사에서는 초기에 조사를 합니다. 이제 초동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손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뭐 피해자의 병원 자료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소득, 직업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고 초기에는 보통 부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몸도 아프고 또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전화 오고 가족들 방문 오고 병문안 오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사고 초기에 치료에 전념해야 될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진단서 달라, CD 달라, 그리고 뭐 소득이 얼마냐, 재직증명서 달라. 이때 뭐 병원 서류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지, 방문한다고 하는데 뭐 준비를 안 해도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심코 전달한 이 병원 서류들이 추후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고 초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저희가 차단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께서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심결에 이런 병원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초기에 선임하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비용 문제인데요. 이런 교통사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얼마를 받느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받긴 받잖아요. 근데 내가 요만큼 받느냐, 요만큼 받느냐, 요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는 착수금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착수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얼마 정도 주고 일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임료, 성공보수는 언제죠? 후불이죠. 나중에 치료 끝나고 나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받고 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를 했으니까 전문가에게 이것저것 궁금하고 힘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요. 사건을 의뢰받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사고 초기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합의 진행할 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합의 시점 다 돼가지고 선임하는 게 일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사건을 맡게 되면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맞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도 사고 초기부터 관리된 건들이 뭔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갖고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뭐냐. 착수금이 없고 어쨌든 성공보수, 수임료, 수수료는 어쨌든 후불이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일 때 이왕이면 처음부터 맡겨갖고 일도 많이 시키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전문가 선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왜 빨리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만약에 교통사고 당하셨거나 주위에 교통사고 당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 영상 추천해 주셔가지고 빠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